이번 시간부터는 H 챕터 기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둥이라고 말을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기둥 구조물은 압축력을 전담하는 부재입니다. 기둥이라고 하면 압축력을 전담한다. 우리가 보라고 하면 보 구조물은 길이 방향으로 긴 구조물이죠. 이 보 구조물은 힘으로 외부 하중에 저항하는 구조물이죠. 외부 하중에 대해서 압축력으로 외부 하중에 저항하는 구조물을 기둥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짧은 기둥, 단주, 그리고 긴 기둥, 장주. 짧은 기둥과 긴 기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중간 기둥, 기중이라도 기둥, 중간주. 여기에서 설명은 주로 단주와 장주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중간주는 이론적으로 그 기둥의 거동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험식에 의존해서 설계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단주와 장주, 짧은 기둥과 긴 기둥, 그리고 중간 기둥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둥의 종류를,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장비를 사용합니다. 세장비. 이 세장비 람다죠. 세장비를 사용해서 세장비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단주로 평가할 것인지, 중간주로 평가할 것인지, 장주로 평가할 것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단주는 짧은 기둥이기 때문에 주로 압축과 힘에 의해서 파괴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압축과 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고요. 장주는 압축과 힘에 의해서 지배된다기보다는 버클링, 좌굴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좌굴은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강도보다 낮은 단계의 응력 상태에서 큰 변형을 일으키면서 파괴를 일으키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주는 힘과 압축에 의해 지배된다. 장주는 버클링에 의해서 지배된다 라는 것입니다. 버클링은 이런 현상과 비슷한 것이죠. 사람이 무릎을 구부리면서 주저앉는 것 같은 현상으로 파괴되는 것. 그러니까 외부에서 작용하는 압축력이 증가해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강도 값보다 낮은 단계에서 대변형을 일으키면서 파괴되는 현상.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세장비는 기둥의 가늘고 긴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인데요. 세장비가 크다라는 얘기는 부재가 가늘고 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장비를 사용을 해서 이 기둥이 단주로 평가가 됐다라고 하면 이 단주는, 짧은 기둥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압축과 힘에 대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압축과 힘에 대해서 안전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장주로 판단이 되면 버클링의 기준에서 버클링의 좌굴의 발생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주에서는 편심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단주에서 알아야 될 것은 단면의 핵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단면의 핵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에서는 좌굴하중과 자글 응력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이고, 장주 양단의 지지 조건에 따른 좌굴하중의 크기를 상호 비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둥 구조물에 있어서 세장비를 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장비를 계산을 해본 결과 그 값이 대략 20보다 작다. 그러면 단주로 평가를 하고요. 대략 93보다 크다. 그러면 장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 기준은 적용되는 설계 기준에 따라서 값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18인 경우도 있고요, 20인 경우도 있고, 90인 경우도 있고, 100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략 이 정도 수치의 범위에 있다라는 것이지 반드시 20이고 반드시 93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적용하는 설계 기준에 따라서 단주로 평가하는 경우, 장주로 평가하는 경우에 람다 값, 세장비 값이 조금씩 상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장비는 우리가 람다라고 읽죠. 세장비 람다. 세장비 람다는 R분의 L입니다. R분의 L. 이 R은 단면의 회전 반경이죠. 단면 2차 반경. 단면 회전 반경에 대해서는 B챕터의 B5, B챕터에 보면 강의 영상이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찾아서 시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면의 회전 반경 R은 루트 A분의 I. 이게 왜 루트 A분의 I가 되는지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 강의 영상을 보면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 번씩 찾아보기 바랍니다. 분의 L로 정의가 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 람다를 계산할 때 단면의 모양이 대칭이 아니라면, 만약에 대칭 구조물이라면 IX나 IY 값이 같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칭 구조물이 아니고 대칭 단면을 갖는 구조 부재가 아니고 비대칭 경우이다 라고 한다면 IX를 써야 될 것인지 IY나 IZ 값을 써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X축, 이게 Z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라 라고 하면 도심축을 통과하는 경우에 단면 2차 모멘트는 기본적으로 12분의 BH의 3승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 B는 X축과 나란한 변이 B가 됩니다. X축과 나란한 변이 B가 된다. 그래서 12분의 200 곱하기 300의 3승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IZ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Z축과 나란한 변이 B가 된다. 그래서 12분의 300 곱하기 200의 3승이 되는 것이죠. 좌표축과 나란한 변이 폭에 해당하는 B가 된다. 기억을 하고 계시면 문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명확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둥의 단면이 정사각형이거나 원형과 같이 이축 대칭이 아니라면 각각의 축에 대한 세장비를 구한 후 보다 안전한 설계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큰 세장비 값을 사용해야 한다. 세장비가 크다라는 얘기는 가늘고 길다라는 뜻이고, 가늘고 길면 쉽게 휘어진다는 뜻입니다. 버클링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둥 구조물이 있을 때, 기둥 부재가 있을 때, 이 구조물은 우리가 세장비를 구해보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X축을 중심으로 X축을 감고 도는 방향으로 버클링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얇은 길이 방향으로는 길고 얇은 기둥 구조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축, Z축. 이 구조물은 이렇게 휘게 되겠죠. 이렇게 이 녀석이 휠 때 이 경우는 Z축을 중심으로 휘면서 X 방향으로 휘어지는 것이죠. Z축을 중심으로 돌면서 X 방향으로 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I, X와 I, Z 중에 어디가 강축이고 어디가 약축이냐. 휘어질 때 기준이 되는 축이 약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Z축이 약축이죠. Z축이 약축. 다시 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X축이 약축입니다. X축을 중심으로 감고 돌면서 휘어지는 것이고 Z 방향으로 좌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축을 중심으로 감아 돌면서 변형이 발생하는지 그걸 기준으로 약축과 강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설명했던 것처럼 IX가 약축이 되는 것이고요. 단면이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보면 이 단면에 대해서는 Z축이 약축이다 라는 것입니다. 강축과 약축에 대한 개념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 경우는 세장비의 값은 람다 X축에 대한 세장비가 클까요? Z축에 대한 세장비가 클까요? 세장비는 Z축에 대한 세장비가 더 크겠죠. 세장비가 크다라는 얘기는 가늘고 길다. 그리고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잘 휘어진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Z축을 중심으로 이 기둥 부재는 휘게 될 것이기 때문에 Z축을 중심으로 X 방향으로 휘게 되는 것이죠. Z축을 중심으로 휘게 된다. 그러면 Z축이 약축이 되고 세장비 값도 람다 Z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측 설계를 위해서 람다 맥시멈을 사용하여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때 흔히 세장비라고 말을 하면 람다 맥시멈을 의미합니다. 람다 맥시멈. 큰 값. 그러면 람다는 어떤 조건에서 큰 값을 갖게 되는가? 람다가 커지려면 람다 값이 커지려면 람다를 구성하는 회전 반경과 부재의 길이가 있는데요. 부재의 기둥의 길이가 커지면 람다 값은 커지게 될 것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R 값이 작아지면 람다 값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R은 루트 A분의 I로 구성이 되는데요. I는 기둥의 단면적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기둥의 단면적이기 때문에 IX가 람다 값이 작아지려면 I 값이 작아져야 되겠죠. I가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I 값은 IX와 IZ를 계산해 본 다음에 보다 더 작은 값을 대입시켜서 사용해야 된다. 이게 보면 이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설명을 해보면 람다 맥시멈을 찾아가려면 루트 A분의 I 그 다음에 L I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IZ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IZ 값이 X 값보다 IX보다 작을 거니까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40이고 10이라고 본다면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10이라고 본다면 IZ는 12분의 Z축과 나란한 변이 B가 된다. 40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것이고요. IX는 12분의 X축과 나란한 변이 B가 된다. 10 곱하기 40의 3승이 되겠죠. 당연히 IX 값이 더 크게 됩니다. 근데 람다는 R분의 L이고 람다가 맥시멈이 되려면 R은 미니멈이 돼야 되겠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얘가 미니멈이 되려면 A분의 I가 미니멈이 되어야 한다. L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분의 I, Z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람다 맥시멈은 람다 Z축의 값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장비를 큰 값을 사용해야 된다. 세장비는 큰 값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그쪽으로 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축을 중심으로 버클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니까. 근데 단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세장비 값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단주인지 중간주인지 장주인지를 판단한 이후에 판단을 할 때는 람다가 사용이 되고요. 기둥 판단을 할 때는 람다가 사용이 되고 람다를 사용해서 단주, 중간주, 장주로 나눠지는데 단주로 판단이 됐다면 람다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장주로 간다면 람다가 더 중요하게 활용이 되는 것이죠. 중간주는 뭐 실험식이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한 가지 유효 세장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효 세장비. 유효 세장비는 기둥의 양단의 지지 조건을 고려해서 세장비를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둥의 양단 지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언급이 특별히 없으면 그 경우는 힌지와 힌지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세장비를 계산해야 되겠죠. 유효 세장비는 장주를 설명할 때 또 조금 더 보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을 한번 기둥의 양단 H1-0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둥의 양단은 힌지로 지지되어 있으며 길이가 5m이고 단면이 20 곱하기 30cm의 직사각형일 때 기둥호 세 장비를 구하여라 것입니다. 세 장비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람다는 R분의 L이다. R은 루트 A분의 I이고 L이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A는 20 곱하기 30이니까 600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L은 그대로 5m니까 단위를 센치로 환산을 해보면 500cm가 되는 것이죠. L은 500cm. I 값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I 값. 자, I 값은 X축이나 Y축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죠. 단면이 20cm, 30cm이니까 I 값은 두 가지로 될 수 있다. 12분의 20 곱하기 30의 3승. 또 다른 I 값은 12분의 30 곱하기 20의 3승. 기둥의 세 장비를 계산할 때 우리가 보다 더 큰 값을 사용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큰 값을 사용해서 그래야 더 안전한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값을 쓸 것인지 이 아래쪽에 있는 값을 쓸 것인지 이것은 다시 돌아가서 보면 람다가 맥시멈이 되려면 R은 미니멈이 되어야 하고 R이 미니멈이 되려면 I가 미니멈이 되어야 한다. I가 미니멈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얘는 I가 큰 값이고 얘가 I가 작은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값이 2만 cm의 4승이 나왔습니다. 계산해보면 람다가 86.6이 얻어졌네요. 86.6. 86.6이면 조금 전에 93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봤을 때 이 기둥은 중간주에 해당하는 기둥이 됩니다. 중간주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강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강축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 곱하기 30의 3승 나누기 12. 강축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4만 5천이 되네요. 4만 5천. 강축에 대한 람다 값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4만 5천이기 때문에 57이 나오네요. 57. 람다 미니멈, 람다 맥시멈. 람다 맥시멈을 얻기 위해서는 단면 2차 모멘트 I 값은 작은 값을 써야 된다. 는 것입니다. 86.6이 이 기둥의 세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H1-02번 길이가 5m인 기둥이 있고 단면은 직경이 D인 원형이다. 세 장비를 100으로 설계하려고 한다. 이때 직경 D를 구하여라. 별도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양단 힌지 조건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산수죠, 산수. 람다는 R분의 L이고 A분의 I이고 A는 4분의 D.
이게 한번 볼까요? a분의 i는 64분의 파이 d의 4승. 원형단면일 때 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도심축을 통과하는 단면 2차 모멘트는 64분의 파이 d의 4승.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16분의 d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루트를 풀면 4분의 d가 되는 것이고요. 분모가 회전 반경 r의 값이 결국은 4분의 d가 되었습니다. 4분의 dl, 그럼 d분의 4l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d만 찾아내면 되겠죠. 람다 값 주어져 있고 다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기둥을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둥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세장비, 그리고 세장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세장비를 큰 값을 기준으로 기둥의 장주, 단주, 중간주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강축과 약축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세장비를 간단하게 설명한 것으로 강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짧은 기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둥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